이 인버스 비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도요. 일단 나스닥이 5일선을 이탈해서 오늘 인버스를 10%나 늘리겠습니다. 5일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10%까지 늘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 정도 대응이면 꽤 타이트한 겁니다. 물론 한 20%가 21선이 이탈했을 때 인버스를 10에서 15% 정도 조절하는 거는 보통 해야 되는 일인데 5일선은 가장 가까운 선이라서 이탈하고 회복하기를 자주 반복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비중도 꽤 타이트하게 대응하는 것이고요. 일단 반등이 나오는데 5일선도 깨지지 않았는데 인버스를 크게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제 상식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5일선이 이탈하였기 때문에 조절하는데 왜 1배 인버스로 늘리느냐. 그동안 제가 2배 인버스를 채택한 이유는 2배 인버스를 하게 되면은 조금만 해도 커버되는 게 많죠. 그래서 인버스를 10% 가져갈 거를 6.5%만 콧버스로 가져가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투자 비중을 많이 늘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우리 증시를요. 그만큼 반등이 나올 종목이 많고 저평가가 많다고 판단해서 그랬고, 지금은 콧버스로 늘리게 되면 6.5%만 늘리면 그만인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되면 10% 정도를 반등한 종목을 10%를 줄이게 되죠. 이게 꽤 큰 겁니다, 여러분. 인버스 10% 늘리면서 투자 비중 10%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반등한 10% 정도는 현 가격에서 이득을 실현하면서 단기로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인버스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현금 비중 한 20%를 늘리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급락장이 나와도 1배 인버스 기준으로 한 30-40% 정도 있으면 대다수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21선 이탈하고 하면은 앞으로 인버스를 10에서 20% 정도 늘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인버스가 30-40%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인버스 비중은 요게 1배 인버스 10%랑 똑같기 때문에 지금 요 비중은 1배 인버스 환산 시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20% 정도. 현 비중은 좀 복잡하죠. 아니면은 그냥 헷갈리면 요거를 그냥 1배 인버스로 바꿔가지고 요거를 10%를 바꾸시고 요걸 80%로 맞추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똑같은 비중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혹여 다시 나스닥 오르서 회복하게 되면은 여전히 나는 90% 이상을 확보하고 싶기 때문에 굳이 요거는 그냥 그대로 두자, 그런 마인드죠. 오르서는 깼다가 회복하기를 잘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현 비중은 1배 인버스 20%, 투자 비중 80%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배 인버스 기준으로. 그리고 이것은 현금 비중으로 환산 시에는 안 보이죠. 40%, 60%랑 같은 비중입니다. 예. 타이트하게 되는 게 혹여 하락이 급하게 시작되기 전에 저희는 하락 시작될 조짐이 보이면 인버스를 적어도 30%까지는 가져가면서 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외국인 동향이 더 안 좋아진다거나 하면은 또 5% 정도 추가 살살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나스닥 반등을 시작되면서 제가 1300을 지지하게 되면은 반등을 보자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21선을 여기서 회복을 합니다. 그죠? 꽤 아랫단에서 회복을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버스를 많이 줄이기 시작했죠. 여기서도 그렇게 인버스가 많은 상태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인버스가 우위는 아니었다고. 꽤 많긴 했는데, 인버스가 50% 넘는 우위는 아니었어요. 거기서 이제 줄이기 시작해가지고, 콧버스를 바꾸면서 줄였고, 자, 보십시오. 5일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가장 가깝게 붙은 이 선을 의미합니다. 가장 가깝게 붙은 선이 무조건 5일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게 다 5일선이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5일선이라고 하는 것은 깼다가 회복했다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5일선을 기준으로 너무 많이 조절을 하게 되면 되게 피곤합니다. 근데 어떤 지점이냐면은 반등이 큰 지점이나 내가 타이트하게 대응하기로 했을 때에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중간에 이런 지점도 5일선이 살짝 깼지만은 크게 대응을 안 했죠. 그죠? 이런 지점에는 오히려 여기를 돌파한 지점이었기 때문에 크게 대응을 안 했는데, 지금은 상승폭도 꽤 있고 했기 때문에 10%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죠. 어중간하게 늘려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정도로 대응하고, 만약에 다시 5일선을 회복하고 본격적으로는 나스닥도 여기를 돌파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디커플링 될 건지, 그러니까 뭐 나스닥은 어제 1.68% 하락을 했는데 우리는 뭐 0.5% 하락에 그친다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건재하게 되죠. 우리는 5일선을 안 깰 겁니다. 오늘 5일선을 코스피가 깨려면은 0.5% 이상 한 0.7%까지 떨어져야지 깨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방하면은 우리는 5일선을 안 깨게 되는 것이고, 만약 오늘 비슷하게 막 1.5%까지 하락하게 되면 우리도 5일선을 깨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좀 기분이 나쁘죠. 그죠? 어제 설명드린 대로 1, 2, 3봉을 찍고 떨어지는 거라, 만약에 여기서 그렇게 떨어지면서 외국인 매도가 촉발된다면, 또 외국인도 변수죠. 외국인이 뭐 크게 팔지 않는데 또 우리가 막 그럴 필요는 없고요. 오늘 코스피도 5일선을 깨게 된다면은 약간 네거티브한 마인드로 2500을 돌파한 후에 조금 본격적으로 달려든다는 마인드로 인보스를 또 추가로 5%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충분히 조심하면서 간다는 거죠. 인보스를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냐 이겁니다. 이렇게 하느니 그냥 매달 적립식으로 하는 게 낫다. 늘 그게 제 주장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적립식으로만 하다 보면은 사실 이런 랠리들을 못 먹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가 단타로라도 이런 랠리를 먹고 싶다고 하면은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80% 금액은 적립식으로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추가로 80% 한 번에 넣는다는 게 아니고 80%를 자기가 5년간 적립식 할 거면 5년간 나눠서 매달로, 그죠? 1000만원인데 800만원 적립식 획득했다. 800만원을 자기가 적립식 기간을 3년이든 5년이든 정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하든지, 아니면은 떨어질 때마다로 정하신다고 하면은 몇 프로 떨어질 때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이거는 상당한 현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반등이 나온다고 한 구간 이렇게 21선 회복되는 거죠. 특히 보시면 여기 21선 회복될 때마다 큰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간에 조금 일부 소량으로 단기 베팅하는 정도, 이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 정도를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래도 피곤하죠. 이래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립식만을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이 적립식 종목은 제가 이제 제 채널 말고 부동산 채널을 하나 더 있죠. 경제 부동산 채널인데 거기에 그냥 뒤에다가 그냥 뭐 같이 투자 하나 더 넣어가지고 요 적립식을 딴 데로 좀 이동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피곤하게, 인버스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피곤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챙겨드리고 있지만 하도 단기에 폭주하는 분들이 많아서 해드리는 것 뿐이지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막 채널도 막 분리시키고 했다가, 근데 분리시켜 봤는데 뭐 다들 뭐 단기로 베팅하고 계신데 안 봐드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인버스 비중도 없이 100%를 싸들고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그럼 배우십시오, 여러분. 일단 지수가 21선이라도 통과돼야지 뭘 하는 겁니다. 이런 21선 아래에서는 걸핏하면 이게 나와요. 그죠? 아직은 21선 위라서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이트하게 대응하려면은 이 가깝게 붙은 5일선을 대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여유있게 대응한다고 해도 21선이 깨지면 조금씩 조심하는 게 낫고요. 단기적으로도. 그 와중에 그동안의 진짜 하락은 이러한 121선이나 61선 아래에서 이런 것을 계속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평선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은 이게 지점이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하러 지금 인버스 비중을 왜 그렇게 많이 줄였냐 하시면은 이때랑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이때랑 달라요. 이때는 뭐예요? 121선만 기준으로 해도 121선 위에 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타이트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은 121선이 아래 있잖아요. 그죠? 정말로 느슨하게 대응하면 여기 있는 121선 내용해도 됩니다. 뭐 지금 121선 멀지도 않잖아요. 얼마입니까? 오늘 121선 얼마예요? 2360이네요. 그죠? 얼마 멀지도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평선을 기준으로 타이트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 지금은 여기서 121선 올라섰어요. 쌍바닥이나 찍고 120선 올라선 시점에서 인버스를 줄였더니 거기에 대해서 막 뭐 본인도 의견이 많으신데, 물론 그 얘기들이 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거고 다 그런데, 근데 뭐 PER 지금 뭐 5 아래 종목 투자하는 게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와중에서 잘 고를 수 있다면은 지금도 투자할 종목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스닥 인버스를 일부 끼더라도 우리나라 저평가는 꾸준히 하락을 당하면서도 투자하는 게 저희 채널의 전략입니다.
나스닥은 아무리 크게 반등하더라도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PER상 막 20, 양호한 게 20인데요. 그거 뭘 접근합니까, 여러분? 이상입니다.